폭염과 태풍이 연이어 몰아치면서 사과 농사가 대흉작입니다. 생산량이 30%나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추석 물가도 비상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울산 공장의 위기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주한 외교관들이 대거 전주를 찾았습니다.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미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 저온과 폭염 등 올해는 유난히 기상이변이 많아 과수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사과는 유례없는 흉작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장수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빨갛게 다 익은 사과들이 바닥에 뒹군 채 썩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낙과를 직접 주워보니 운반차 짐칸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농사가 힘든 해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런 해를 한 번 더 맞이한다면 정말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일부 사과들은 이렇게 노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이 수두룩하고 그나마 가지에 붙은 사과는 주먹 하나 크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씨알이 작습니다. 올 들어 이상저온의 폭염까지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사과 생육이 멈춘 탓입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흉년에 장수 지역에서만 올해 사과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비쌀 거다. 미래 질에 겁을 먹고 이제 농사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많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덮친 격으로 가격까지. 재해보험에 들었어도 폭염은 조건에 제외돼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에 재가동이 될 것이란 기대를 걸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의 구조조정 여파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오늘은 사장의 비관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주로 원유 시추 설비를 만드는데 4년째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감은 바닥났고 직원 230여 명이 휴직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공장의 경기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일부 물량을 이미 폐쇄한 군산조선소 대신 위기 상황인 울산의 해양공장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물량을 올해 4월달에 이미 넘겼고요. 더 많이 넘겨서 고용을 유지하자라는.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중공업 강왕구 사장이 해양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강 사장은 조선 사업에서만 지난해 1,146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2,452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지금도 조선 물량이 부족해 2개의 도크가 멈춰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현대중공업의 수주 계약은 올해 연간 목표 101억 달러에 4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군산조선소가 내년에 재가동할 거라는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강 사장의 발언은 군산조선소에 배정한 물량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여분이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 측은 해양 부분에서 향후 3년간 수주가 없으면 회사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어 울산발 위기가 군산 재가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70척 3년치 일감이 있으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는 현재 15개 학교에서 351명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학교가 9곳으로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케이크는 도내 21개 학교를 비롯해 전국 6개 시도 학교에도 납품돼 피해 학교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0여 나라의 주한 대사들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외교 사절에게도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각국 대사들이 전주역에 도착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공간으로 꼽히는 전주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22개국 대사들과 미국, 중국 등 8개국 총영사들과 함께한 자리로 각국의 외교 사절단이 한꺼번에 전주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지방의 얘기를 듣고 그걸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전주에서 하는 것이 참 즐겁고 뜻깊게 생각됩니다. 대사들은 폐 공장을 전시 공간으로 꾸민 전주 팔복 예술공장을 둘러보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예술 공간화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한옥마을로 자리를 옮긴 대사들은 황손 이석 선생이 사는 승광제에 들러 목련차와 양갱 등 전통 다과를 즐겼습니다. 한옥 골목을 걷고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둘러본 외교관들은 전주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I am enjoying very much this little corner of the city of the old Hanok village and visiting and getting to know a little bit more of the local costumes. 강경화 장관은 우석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북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안보에 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사의 전주 방문에 이어 외교 사절단이 잇따라 전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들 방문이 일회적 관광이 아닌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전주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 98개 단체가 참여해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어제부터 무형유산을 다룬 영화 27편을 상영하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전주 영화제작소 등에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을 다시 보는 폴링인 전주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도내 한 농협이 명절마다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변의 영세한 떡집들은 명절 특수는커녕 떡집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설 조합원들에게 2억 원어치의 공짜 떡을 돌려 시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농협 떡방앗간. 이번 추석에도 조합원들에게 공짜 떡을 돌리기로 했는데 규모가 설보다 5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송편만 25톤으로 30만 익산 시민이 4알씩 나눠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소비를 해서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심 상생을 기대하던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농협이 명절 특수마저 앗아갔다는 겁니다. 그거 갖다 냉동에 넣어놨다 이제 명절 때는 안 오잖아요. 그놈 쪄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요. 실제 시장 떡집 장부에 나타난 쌀 사용량은 농협 떡방앗간이 들어선 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슬슬 지금 시작해서 반죽이 한 5분 정도 하러 오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한 분도 안 계셔요. 빵구 하시는 분도 없고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것 같아요. 농협 측은 수매쌀을 소비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남아도는 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환원 사업으로 해서 떡을 드리고 있는데 브랜드화하게 되면은 관내가 아니라 관내 쪽으로.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영세 상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역 관할권을 둘러싼 고창군과 부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0일 재판관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90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의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면 사용료의 부과 등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재선을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익산 전국체전의 성화봉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성화봉은 탄소 섬유로 제작해 무게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익산시의 시화인 국화와 미륵사지 석탑을 표현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일요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축제에선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안성 낙화놀이, 풍등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주 군산 간 국도 21호선 가운데 요철과 포트홀이 많은 구간에 대해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김제 백구 철도 6교에서 익산 합동 사거리 구간 등 총 12개소에서 실시됩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대안으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원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도당위원장 선출 정기대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고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 작년 7월 이후 도당위원장 부재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지방선거 이후 도당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후속 선임 절차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가능해 도당 파행 운영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명태와 조기, 병어, 갈치 품목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익산 지역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이 펼쳐집니다.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도축, 도계장 등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전 계도와 자율 점검을 유도하지만 환경오염 취약업소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률이 지난달 말까지 95.1%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도내 아동수당 신청자는 7만 4,800여 명이며 전체 대상자 가운데 4.9%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97.7%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전주가 94.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쓰레기 봉투 가격 인하를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물가심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0리터 기준 800원에서 540원으로 조정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기존 쓰레기 봉투 규격에 1리터와 2리터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인근 시군에 비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초부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확대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 고객에게도 국민연금 지급 내역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조만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